안녕하십니까. 국민에게 보고하다 김태호입니다. 오늘은 대깨문 김태호TV로 전향하다, 이러한 소재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방송 재미있으십니까? 오늘은 조금 편하게 힘을 조금 빼고 그렇게 방송을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라이브를 해본 적은 없는데요. 아직 뭐 할 생각이 확실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혹시나 싶어서 그 라이브 전초전 같이 한번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송을 시작한 지 이제 만 4개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열렬한 성원에 힘을 입어가지고 구독자 수가 벌써 50만을 넘겼습니다.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어서 참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고 항상 고민을 해서 유익한 방송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원래 성격이 밝은 편입니다. 잘 웃는 스마일맨과입니다. 이 김태호TV는 아무래도 제가 만드는 국민보고 방송이다 보니까 이러한 저의 성격이 조금씩 묻어나올 것입니다. 매우 엄중한 이 상황에서도 원래의 저의 모습인 이 웃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무실 옮기고 나서 조명 때문에 조금 찡그레지니까 조금 힘드네요. 아무튼 이 김태호TV는요, 심각하면서도 이 즐거움 또는 해악이 조금씩 묻어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또 너무 심각하면요, 보는 사람도 조금 피곤하지 않습니까? 야구에서도 직구와 커브를 섞어서 던져야지 그 직구가 더 빨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의 해악을 가미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김태호TV는 많은 고민을 하고 제가 늘 주장하는 그러한 창의적인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뭐 청와대가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박형철 비서관과 이인걸 전 특감반장이 이제 진실을 말하기 시작하니까 청와대가 심한 데미지를 입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의 이 방송 기억나십니까? 조국 큰일 났다, 최고의 악수를 두다, 이 방송이 김태호TV 최대 조회수를 기록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조국이, 정확히는 정경심이죠. 정경심의 변호사가 당시 이인걸 변호사가 선임이 되었다는 그러한 언론 보도를 보고서 제가 예언을 하나 딱 때렸거든요. 이인걸 변호사는 왕재산 사건 등등 간첩을 때려잡던 대표적인 공안통 검사다. 딱 조국 너네 같은 사람 잡아냈던 그러한 사람인데 뭐 믿을 수 있겠냐? 뭐 제가 이렇게 말을 했죠. 지금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같은 공안통이던 박형철 비서관과 함께 조국 지시로 유재수 감찰을 중단했다고 사실대로 말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이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던 대표적인 공안통들이었는데 언제까지 이 정부의 체제를 유지해주는 그러한 일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에 근무할 때도 저는 느꼈습니다. 아, 이분들이 이 내부의 이너서클에 끼지 못하는 그러한 한계, 뭐 이런 것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이라도 참 다행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박형철 비서관과 이인걸 변호사는 청와대에 있던 그 사람들과 참 다릅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원래 직업 공무원 아니었습니까? 캠프 출신도 아니고 정치 쪽 출신도 아니고 성실히 그냥 시키는 거 열심히 하던 그러한 공직자들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윗사람이 시키면은 그저 열심히 하던 그러한 공무원이었습니다. 요즘 뭐 시끄러운 일들이 많은데요. 어찌 되었든 시키는 거 열심히 했던 통상의 성실한 사람들이었으니까 지금 얼마나 그 충격이 크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겪었던 일들을 이들이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진실을 쭉 이야기할 수 있게 박형철 비서관과 이인걸 변호사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특감 반원들 있죠? 저의 그 동료들요, 이분들은 다 6급이죠. 심지어 그 중에 한 명은 당시에 7급이었어요. 이분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박형철, 이인걸을 말할 것도 없고 이분들은 그냥 저와 같이 하급직 직원이었어요. 실무자였습니다. 여러분, 공직에서 가장 일 많이 하는 곳이 검찰이거든요. 새벽까지 불 켜져 있는 곳은 검찰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도 가장 성실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뽑혀오는 곳이 청와대죠. 뭐 우리 경찰 반원들도 마찬가지였겠죠. 지금 제가 그분들이 참 보고 싶은데요, 연락도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오해받을까봐 일부러 연락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 때문에 피해볼까 봐서 더 연락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분들을 조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 실무자들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까 절대 조그마한 불이익을 입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들은 선의의 피해자들입니다. 그리고 오해가 조금 있어서 제가 정확히 말을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특감반 재직 당시에 김기현 울산시장 수사와 관련해서 조국 황우나 송철호 등등이 등장을 하는 그러한 동향 문건을 우리 특감반 공용 복합기에서 한번 본 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촬영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제가 경험한 그대로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부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당시 그 내용으로 볼 때 이미 울산시장 첩보가 이첩된 이후로 보였습니다. 자, 그 김기현 시장에 대한 첩보, 그것이 매우 양이 많다고들 언론에서 말을 하죠. 저는 당시에 그 이첩됐던 그 첩보 보고서를 찍은 게 아니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그 이후에 발생한 동향 보고서를 우연히 본 것입니다. 그것은 수사 첩보가 아니고 한 페이지짜리 간단한 동향 보고서였던 것입니다. 제가 봤던 그 문건은 조국, 황운하, 김기현, 송철호 이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니까 대략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는 여러분들도 짐작하실 것입니다. 이게 조금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던데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저는 그 이첩된 첩보를 본 것이 아니고 그 한 페이지짜리 동향 보고서, 그 사후 보고서를 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봤던 그 한 페이지짜리 동향 보고서, 그거 작성한 사람 찾아서 뭐 하겠습니까? 이미 그 두꺼운 수사 첩보가 이첩된 것을 확인했으니까 그 보고서가 있는데 그거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발견한 그 한 페이지짜리 그 문건요, 그 문건은 이첩된 그 수사 첩보가 청와대 하명임을 확인해준 딱 그 정도의 의미를 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백원우 별동대 때문에 난리가 났죠. 물론 그로 인한 사실관계와 범죄 행위가 있다면 철저히 밝혀야 하지만 그 구성원 2명 있죠. 그 사람들 바로 저희 옆 사무실이었어요. 그 2사람 모두 참 성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입술 터지도록 죽어라 일만 했던 실무자들 아니겠습니까? 그저 시키는 대로 열심히 지시에 따라서 일만 했던 사람들이니까 절대로 다치면 안 될 것입니다. 6급이 무슨 죄입니까? 윗사람들이 목줄을 쥐고 있는데요. 시키면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그 미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무슨 일이 있던 간에 누가 욕을 먹어야겠습니까? 이거는 백형이 욕을 먹어야죠. 시킨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그 사람의 죄상만 명백히 밝히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하급직 실무자들은 여러분들께서 조금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특감반원 6급 직원분들과 지금 이 직원 2분요, 모두 고생만 죽어라 했던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면 그 지시자들을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실무자들과 그 가족들, 그 자녀들이 얼마나 떨고 있겠습니까? 지켜주십시오. 꼭 지켜주세요.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했었던 거, 그런 거 더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제가 심각한 얘기를 조금 했는데요. 이제 조금 가볍고 즐거운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는 다른 유튜버들에 비해서 댓글을요, 조금 많이 읽는 편이에요. 그래서 자주 댓글을 다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제가 그분들의 아이디 그리고 성함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 모두 제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요, 베스트 댓글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반응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거 소개해 드리는 저도 참 즐거웠습니다. 이게 마치 옛날 라디오 그 DJ들이요, 사연 소개해 드리는 뭐 그런 것 같아서 참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매번 방송하기가 조금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모아두었던 그 캡처를 해둔 댓글을 몇 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거 뭐 아이디는 본인들께서 공개해 주신 거니까 그대로 게시하겠습니다. 먼저 요즘 저의 방송을 도와주었던 그러한 분이 한 분 등장을 했죠. 바로 이몽룡입니다. 최근까지 이몽룡이 활약을 좀 했었습니다. 이 이몽룡을 소재로 한 예시가 재미가 있었다는 반응의 댓글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몽룡 씨 이야기 정말 재미있습니다. 그 후 이 선생께서 그녀와의 관계를 깨끗이 청산했는지 부인에게 얼만큼 혼났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혹시 아시면 혹은 가공 인물일 경우 후속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저도 비슷한 일이 있어 남들 같지가 않네요. 여러분, 비슷한 일이 있었답니다.
직장 이성과 물가로 드라이브하고 사진 찍은 것을 제 여동생이 발견, 무안했던 일이 있었어요. 오래전이라 디지털 카메라가 유행 않고 저도 결혼 전이라 그냥 별일 없이 지나갔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가 편리한 줄 알았는데 무서운 면이 있군요. 쓰지 말아야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무섭죠? 여러분, 제가 재밌게 썰을 푸니까 저한테 막 고백을 하시는데 이거 위험하죠? 자, 이번에는 참 기분 좋은 댓글입니다. 조국 수사 지금 즉시 저와 함께 해볼까요? 이러한 방송에 대해서 댓글을 달아주신 건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김태호님, 예전에 욕 많이 했는데 미안합니다. 문바였었는데 이 X보다 못한 정권 반드시 파괴시켜야 됩니다. 와, 이렇게 대깨문이었다가 빠져나오신 분들이 참 귀하죠? 이런 분들이 우리보다 더 설득력 있게 이 대깨문들을 깨우쳐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도 감사합니다. 유튜브 방송하는 보람이 제가 막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분은요, 한 번씩 저한테 쓴소리를 하시는데요. 제가 좋은 마음으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스스로를 진보라고 하시는데요. 이렇게 댓글을 다셨습니다. 이거는요, 이분이 진보라는 것을 감안하고 보셔야 합니다. 김태우 같은 보수들이 있어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진보지만 지금의 민주당, 자유한국당 그 어느 곳도 진정으로 나라를 위한 당은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희망은 김태우님 같은 보수 그리고 이재명 같은 진보가 더 많이 생기고 진정으로 서로 견제하며 경쟁해서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국가로 키워 미래의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우리가 되길 바랄 뿐입니다. 성숙한 주권자들이 더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좋은 영상 계속 만들어주세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자, 이 댓글은요, 이분은 자신을 진보라고 소개를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댓글 내용에 수긍을 하지는 않아도 진보 성향의 글이니까요, 조금 이해가 될 것입니다. 진보라는 분이 저를 조금 인정해 준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죠. 그런 점에서 참 감사합니다. 하지만 선생님, 저는 이재명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요, 보수의 큰 집이기 때문에 지지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당대표가 누가 오든 간에 저는 이 큰 집, 한국당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다른 보수들이 조금 뭉쳐줘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큰 집이 작은 집으로 어떻게 가요?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뭉쳐줘야 그게 뭉쳐지는 거지. 그게 저의 생각입니다. 자, 저는요, 만약에 보수 지표라는 게 있다면 0에서 10까지 있다면요, 0으로 갈수록 좌파고 10으로 갈수록 우파라고 치면요, 저는 한 7.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한 6.5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한 7에서 한 8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통 우파, 합리적인 우파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런데 대깨문들은 저를 볼 때 10이라고 보겠죠. 저도 법을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법치주의자고요. 자유민주주의 수호자, 그리고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뭐 이런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이런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추구합니다. 저를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절대로요, 저는 쿠바, 베네수엘라, 북한, 라오스, 캄보디아 이런 쪽이 아니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4에서 6 사이가 저는 좀 중도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쪽에 있는 분들을 조금 더 합리적인 시장경제주의자로 딱 끌어오는 거, 그게 저의 임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댓글입니다. 이 댓글은요, 11월 4일자에 제가 캡처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약 3주 전에 달린 댓글이었습니다. 이분이요, 댓글을 다신 날짜가 한 10월 중순 정도 됩니다. 이때 이분이 남긴 댓글을 보면요, 쌤초이라는 분인데요, 그때가 정경심이 구속되기 전에 한참 조사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랑 내기할까요? 정경심 절대 구속 안 됩니다. 그 X 뒤에는 어용 판사가 있어서 영장 적부심에서 기각시킬 겁니다. 집구석에서 매일 파티하면서 재판 받겠지요. 이놈의 세상 그냥 콱! 이렇게 댓글을 다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분의 댓글에다가 저도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즉시 캡처를 떠둔 것입니다. 그때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저와 함께 세상을 긍정적으로 살아보시죠. 그래야 기회라도 옵니다. 자, 지금 보면요, 정경심이 구속되었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훨씬 유리하고 결과도 좋은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했는데도 뭐 결과가 나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이루어 놓은 것은 긍정적인 사람이요, 부정적인 사람보다
훨씬 발전해 있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번에 다른 일을 할 때에는 부정적인 사람보다 이미 몇 발자국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요. 제가 우물 파는 얘기를 예시로 들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거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조금 될 것입니다. 우물 파는데 누가 방해하면요, 그냥 다른 데 가서 우물 파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더 대박 날 수 있다 이거죠. 여러분 지금 제가요, 진보 쪽이거나 문통 지지하시는 그러한 분들이 약간 우리 쪽에 유화적인 이러한 글들을 보고서 조금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분들 말고 조금 더 있었는데요. 오늘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점점 우리에게 희망이 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방송을 마무리하려 하는데요. 제가 처음으로 홍보를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김태우가 힘들고 외로울 때 항상 제 옆에서 있어준 사람, 그 남자, 우리 이동찬 변호사 있죠? 이 김태우의 변호사, 우리 이동찬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사였습니다. 이 이동찬 변호사와 매우 절친한 우리 최명성 변호사 있죠? 이분도 그때 함께 박근혜 대통령을 변호를 했습니다. 이 최명성 변호사가요, 탄핵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이러한 책을 발간해서 아주 유명했었죠. 최근에 이 최명성 변호사가 새로 출간한 책 한 권을 제가 여러분께 꼭 읽어야 할 책으로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소개해 드릴 건데요. 탄핵 인사이드 아웃의 속편이죠. 지나간 탄핵, 다가올 탄핵입니다. 탄핵 인사이드 아웃 2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책도 이미 베스트셀러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 책 제목이 말하고 있는 그 탄핵이 뭡니까?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 탄핵이죠. 이 책에는 지난 2년 반 동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국가안보, 사법권 독립 침해, 여론 조작, 경제정책 등등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의 공익신고와 거기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탄압에 대해서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탄핵 사유가 이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와 비교해서 도표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요, 이 책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정부 4년에 대해서 전편에 다루지 않았던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어떻게 기획되었는지, 그 배후 세력이 누구였는지 이 책을 읽어보시면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읽고 있는데요. 아직 다 읽지는 못했어요. 전편과 마찬가지로 그 내용이 너무 재미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책에는 사진과 도표도 많이 들어있어서 이해가 쉽습니다. 여러분 이 책 많이 읽어주시고 주변에도 많이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